오, 올라간다. 어허. 너무 높은 줄 몰라. 그러면 제가 아주 진짜 많이 올라가요. 이거. 여기 리무진이 리무진. 네. 하면 못 타도 돼. 다리가 기시네. 아 그렇죠. 제가 또 다리가 길어가지고. 목적지? 양평 한화 리조트. 작성? 오! 이런 게 되네? 오! 짱이다. 아야씨. 한글 때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저 다른 되게 웃음이 많으시네 다들. 자, 볼보 갑니다. V90. 되게 거칠어졌어. 오.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남자다운데? 기차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볼보 V90.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로스 양PD입니다. 컨트리. 죄송한데 인사 좀 괜찮습니까? 안녕하세요 양PD입니다. 아, 이런 정도구나. 이런 정도입니다 여기. 좋아요. 좋습니다. 가보자고요, 여기. 자 여기 김정민 씨고요. 저기 뒤에 김창현 씨 그리고 우리 차주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주님 들은 아니죠? 네 차주님과 구독자님. 구독자님과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오랜만에 다섯 난 명을 오늘 오신 구독자님한테 관심이 없어. 왜냐면 김고모님 팬이래. 아 그렇죠. 저도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 둘은 의욕을 상실했어. 네, 그렇죠. 오자마자 악수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빨리 안 가세요, 지금? 아니 이거 안 내리셨어요? 제가 내려드리려고 여기 그러니까. 와서. 오늘 차주분께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바리스타십니다. 바리스타 챔피언이신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커피를 이렇게. 커피 그 벙커 컴퍼니라는 데 갔어요. 네. 그랬더니 바리스타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아주 평소 우리를 대하는 거 아주 잘하더라고요. 평상시 우리 갈 때는 맞아. 뭘 먹고 싶은데 뭐 이러다가 그런 눈빛으로. 오늘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그치. 아니 설명도 되게 디테일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은. 아니 근데 또 오늘 차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국가대표 출신이라 네. 국가대표 시승천하를 의뢰를 했다. 끝까지 우리 자랑이지 뭐. 대부분 우리 자랑이지. 아니 진말 도중에 국가대표 시승천이 아니었으면 의뢰를 하지 않았을 거다. 당연하지. 그렇지. 당연하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대표 바리스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라. 어느 채널이 네. 국가대표라는 말을 함부로 쓰냐. 그럼요. 우리가 쓰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무슨 차입니까? 볼보 볼보 V90. V90 네. 볼보 V90 네, 크로스 컨트리. 크로스컨트리입니다. 시골을 가로지르다. 네. 뭐 멋있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시골 갈 때 타고 다니는 거야. 규경할 때, 아하. 추석. 근데 네. 이 차가 되게 도로에서 많이 안 보인다면서. 일단은 네. 이게 스테이트 웨건이라는 장르고요. 웨건입니다, 웨건. 네, 웨건. 우리나라는 웨건, 해치백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건 짐차, 또 영업용 차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영업자들을 위한 차. 생각하죠.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외관을 봤을 때 이 차 되게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리터당 35,000원이기 때문에 하지 마요. XC90은 리터당 6만원까지 가요. 리스당이 아니라 CC당이죠. CC당. 네, 리터당이면 우리는 CC당 2만원이면은 비싸다고 생각해요. 2만원 이상이면. 근데 이건 35,000원인가요? 35,000원. 아 너무 비싸죠. 비싸죠. 그래서 많이 안 사는구나.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고는 네. 배기량, 사이즈. 다행히 이게 사이즈는 또 괜찮아요. 사이즈 큰 것 같아요. 4.9m가 조금 넘어요. 네. 그래서 덩치는 좀 당당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차는 7,300만원 정도 됩니다. 비싸구나. 2000cc 입니다. 2000cc 7,300만 원? 네. 딱 그 반응이 우리나라 그렇죠. 반응인 거예요. 네. 그렇죠. 맞죠? 2000cc인데 7,300. 그런 길거리 말이 없는 거야. 차주님. 네? 눈 좀 풀어주실래요? 이렇게 네, 보는데 네.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이렇게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왜냐하면 챔피언의 눈매는 매서운 거야. 그런가? 베일 뻔했는데 지금 너 깜짝 놀랐네 이렇게 야, 보고. 소리 지르는 네가. 실비야? 네. 네, 어쨌든 생각보다 비싸네요. 비쌉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비싸다는 건 네. 이게 이제 배기량이 있으니까 배기량 2000cc면 2000cc답게 좀 어딜 4000 이상을 받냐.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배기량 대비 가격이 정해진다라는 거, 네. 차 사이즈 대비 가격이 이게 편견이거든요. 그치 아닌데. 네. 차는 본연의 이제 용도나 가치, 그 다음에 어떻게 제조가 되느냐, 또 어떤 포지션에서 출시가 된 차냐,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지금 다운사이징이 대세이기 때문에 네. 엔진이 뭐 2000cc다.
뭐 1500cc다 그래서 무조건 차가 저렴해야 된다는 그런 법칙은 없어요. 맞아요. 아, 그 인식이 참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아, 근데 왜 선입견이라는 게 무서운 네. 거야. 근데 조금 의외라고 생각을 했던 게요. 제가 네. 이제 볼보를 XC40을 타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그때는 서킷에서 정신없어서 그걸 타본 기억이 전혀 나질 않아요. 아, 그래요? 가속 그렇지. 자 저쪽에 아웃으로 붙고 다시 코너가 보이니까 가속. 그때 뭐가 기억나냐면 밖에 디자인이 너무 예뻤어요. 네. 그래서 너무 예쁘다고 탔는데 내 차 생각보다 되게 별로였죠. 별로였어요. 네. 그래서 난 그게 되게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볼본 다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또 얘는 의외로 좋죠. 네, 네. 의외였어 되게. 그래서 이 차가 그래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군요. 처음에 네. 이런 디자인으로 풀체인지가 된 모델이 XC90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 SUV가 처음에 이게 먼저 이런 형태로 나왔고, 그 다음에 S90이라는 세단이 나왔고, S90 세단. V90이라는 외건이 어허.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V90. XC60, 그 다음에 S60, V60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죠. 그럼 얘는 제일 좋은 모델인가요? 지금 크로스 컨트리 네. 외건 중에서는 얘가 플래그십입니다. 아, 플래그십이군요. 네. 오호.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서도 인기가 높고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꽤 인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할인을 1원도 안 해줍니다. 현재 수입차 브랜드 중에서 할인 안 해주는 브랜드로 볼보가 유일해요. 볼보는 지금 할인 안 해줘도 살 사람이 지금 되게 순번 받고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 차 주문하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이 차도 한 3, 4개월 기본 기다려야 되고, 근데 아까 차주님이 그래도 네. 얘가 제일 빨리 나와섰다고 하시던데. 아, 얘는 스탁으로 갖고 있던 거였나요? 네, 아, 잘 맞아서 그런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볼보가 막 없어가지고 너무 잘 팔려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국내 수입 물량이 너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볼보에서도 약간 허수가 있는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볼보의 수요가 많지가 않으니까 이 볼보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가 많아요 지금 이 신모델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배정이 많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대기 수요 대비 공급이 딸려서 오래 기다리는 거지, 이게 판매가 막 몇천 대씩으로 그게 뭘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문기사 같은데 뭐 볼보 없어서 못 판다가 진짜 없어서 못 팔아요. 그러니까 차가 물량이 없어. 없어서. 스탁이 없어. 네. 우리나라 시장이 모든 글로벌 시장에 ETC 시장이에요. 그거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등급이 필리핀이나 태국, 말레이시아랑 동급이에요. 보통 글로벌 시장 그렇게 취급을 해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전체 판매량의 거의 2% 안쪽이 우리나라 시장의 비중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씁니다. 볼보만 그러는 게 아니라 쉐보레도 그렇고요. 아하. 뭐 하긴 쉐보레 물량도 많아. BMW만 유일하게 신경을 쓰는 이유가 네. 비정상적으로 BMW 벤츠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판매해요. 그 외 브랜드는 다 ETC예요. 비정상적인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네. 현지화를 해줄래도 어느 정도 물량이 뽑아져야 그걸 공장에서 라인으로 걸고 또 그걸 제품화할 텐데, 이건 뭐 몇 대 나가지도 않는데 그걸 가지고 라인을 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글로벌 입장에서는 뭔 말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팔아먹을 자세가 안 돼 있어. 서로 지금 이렇게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좋을 때 생각하는 거. 그렇죠. 지금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건 네. 그동안 볼보가 너무 못 팔아서 우리나라에 배정을 많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보 본사에서도 그런 이유. 그 스웨덴에서도 지금 볼보는 상용차하고 그 자동차 승용차 부분 사업부가 달라요. 그래서 볼보 사업부는 이미 1999년에 포드에 팔았다가 그 포드에서는 또 지리로 2010년에 또 매각을 했습니다. 네네. 요거는 상용차, 뭐 트럭이나 버스나 중장비 이거는 제외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볼보 스웨덴에서 계속 가지고 있고요. 지금 승용차는 이제 말하자면 승용차 산업부가 이 운송산업부에서는 레드오션이에요. 맞아요. 중장비라든지 상용차들은 많이 남아요. 근데 승용차는 경쟁이 굉장히 이게 첨예하기 때문에 이게 대당 마진이 그리 높진 않아요. 그렇죠. 프리미엄 브랜드는 특히 물량을 많이 뺄 수가 없으니까 볼보에서는 야, 앞으로 이거 우리는 이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 빨리 치고 빠지자. 그래서 판매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볼보가 어려워서 판매를 했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장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IBM이 싱크패드를 레노버에 판매를 한 거랑 같은 전략이에요. 한참 잘 나갈 때 판매를 해가지고 2000년대 IT 시장이 발칵 뒤집혔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볼보를 뭐 중국이 먹었다 뭐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업은 항상 이렇게 성장이라든지 그 앞으로의 그 전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볼보의 승용차 부분이 정리가 된 건데, 지금 지리 자동차로 넘어가서 잘 크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디자인 정설을 먼저 하고 기차항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확실히 이게 듣고 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제가 만약에 디자인을 안 듣고 얘를 탔으면요 네. 이렇게 7,200만 원이나 하는데 네. 내장이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 아니 왜냐면은 내가 알고 있던 제일 상위 트림 고급차들은 네. 뭔가 되게 많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상위는 그런 거야라는 생각이 있는데 볼보가 또 어쨌든 디자인 코드가 심플이라면서요. 네, 심플. 그걸 알고 타니까 단순 명령. 네, 이게 되게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볼보의 디자인은 미니멀리즘하고 성격이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미니멀리즘하고는 또 다른 의미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달라요? 미니멀리즘이라는 거는 네. 절제미예요, 절제미. 절제. 한마디로 말하면 어허. 단순한 것과 그 다음에 심플하다는 어떤 측면에서는 일맥상통하지만 최대한 디자인을 절제를 통해서 그 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화려한 어떤 요소나 개성적이거나 입체적인 것보다는 오래 봐도 질리지 않고 계속 그런 어떤 본연의 어떤 디자인의 조형을 통해서 가치를 느끼는 네. 뭐 그런 개념인데 네. 이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은 그냥 실용성, 실용성. 예, 그 다음에 화려하지 않는 어떤 거칠애가 없는 거죠. 아, 거칠애가 없는 없네. 거예요. 그러니까 실생활 같은 그런 디자인인 거예요. 실생활 예, 같은. 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배제하고 맞아. 꼭 필요한 부분만 요소 적소에 놓는 그런 실용적인 디자인. 맞아. 북유럽풍의 디자인이 미니멀리즘하고는 약간 좀 개념이 달라요. 그 듣고 보면 네. 좀 그런 게 있네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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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고민이 미니멀리즘 안 돼. 같은 경우에는 예, 곡선이나 곡면을 잘 활용을 해요. 그런데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은 주로 힘 있는 직선 스타일.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솔리드한 면. 맞아. 그 다음에 모노볼륨. 이런 것들이 강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타면은 조금 너무 성의 없을 수도 있다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고 타면. 근데 이게 이 정도면 볼보에서는 나름 굉장히 화려한 듯한 아 느낌이 이게요. 예전에 비하면 이 정도면 신경 많이 쓴 거예요. 힘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힘 많이 준 게 이 정도죠. 제 당장 그 운전석 도어 패널만 봐도 유리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몇 개의 단계를 거치잖아요. 아 그러네요. 또 이제 저반에 그 기준 있지 않습니까? 네. 모르는 사람이 딱 탔을 때 좋은 차는 일단 시트 색깔. 네. 일단 다르죠? 아, 좀 네. 일단 좋은 차. 아하. 근데 시트 색깔 달라요. 네. 근데 은근히 또 타니까 생각보다 편해. 아, 그래요? 볼보가 예전에 시트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맞다. 말씀하셨던 적용외과 의사들을 맞아요. 초빙을 해서 맞아. 자문을 구하고 어. 또 인체공학적으로 맞아요. 유추를 또 경추를 어떻게 지지를 해야 되는지 맞아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예. 생각보다 편해서 좀 놀랐어요. 이게 좀 길지 않습니까? 외건이라 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많이 기네 이런 생각하면 탔는데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길이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같긴 해요. 크기가. 차 큰 편이에요. 그게 길죠. 엄청 길잖아요. 굉장히 아주 큰 편은 아닌데 이게 중형차 중에서는 맥시멈 사이즈고 준대형에 해당하는 사이즈예요. 차주분도 이걸 출고를 하고 집에 가져가는데 어머니께서 왜 기차를 가져왔냐 아 진짜로? 그러셨다고. 네. 진짜요? 그런 느낌 MSG 들 수도 네. 있겠어요. 기차니까? 네? 아니 진짜로 그러셨대요. 네. 근데 진짜 확실히 길어가지고 네. 앞에서 보는 것과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은 기름은 기차거든. 기차는 빨라? 그렇지 빠르지. 이거 빠르니까 이 차? 빠르지. 차 빠르니까? 아까 257마력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확실히 운전하기 참 편하네요. 그 정도가 딱 적당해요. 네, 진짜로. 35.7, 저도 35.7kg 포스미터. 우리 단위 얘기할 때 그냥 킬로그램 네, 점 미터, 다 막 빼세요. 킬로그램 미터 그러는데 원래 포스미터가 맞아요. 네, 포스미터. 그래서 킬로그램 해놓고 F 해놓고 점 찍고 이렇게 해놔 이게 맞는데 다 킬로그램 미터라고 하니까 다 킬로그램 미터라고 하는데 킬로그램 미터라는 단위는 없어요. 아, 그래요? 킬로그램 포스미터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저도 이제 생각날 때마다 바른말 써야지 하고서 자꾸 그런 이제 거구나. 간편하게 쓰다가 하는 건데 네, 우리가 그냥 얘기할 때는 불편하더라도 킬로그램 포스미터라고 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바른말 써야 되니까. 볼보 하면 안전의 대명사죠. 그렇죠. 왜 안전의 대명사냐면 볼보가 두 명의 창립자가 1927년에 세웠어요. 구스타프 라루손, 아서 가브리엘슨. 그러니까 아서 가브리엘슨은 원래 속기사하고 세일즈맨 출신이었대요. 그 다음에 구스타프 라루손이 엔지니어였고 이 사람이 둘 다 SKF라는 스웨덴의 볼 베어링 회사에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볼 베어링이 그 당시에는 가장 첨단 산업이었고 아, 그렇습니까? 모든 기계들이 돌아가려면 베어링이 있어야 돼.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반도체야. 그 정도 수준이었군요. 그렇죠. 거기에 이 사람이 왜 이 차를 볼보를 만들었냐면 거기가 겨울이 막 6개월 이상이야. 되게 길어요. 눈도 엄청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잘 나고 길도 안 좋고 하는데 사고만 나면 다 죽는 거야. 아이.
그러니까 야 이거 튼튼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차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안전한 차를 만들자. 처음부터 만든 차가 안전이 모토였어요. 아하. 그래서 볼보는 그때부터 회사 창립할 때부터 안전이 철학이었어요. 그래 멋지네요. 볼보 이즈 라이프라고. 네. 멋지네요. 정말 멋진 카피죠. 진짜. 네. 볼보로 생명이다. 라이프. 처음에 출시됐던 차가 야곱이라는 차였어요. 야곱. 야곱? 예, 그 OV4라는 모델이었는데 그래서 경영진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런 차 만들 건데 투자 좀 할래 그랬더니 경영진이 보기에 좋거든. 할게. 그래 해봐. 그래서 27년도에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 1915년에 첨단 볼 베어링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한 게 있는데 그 프로젝트 이름이 볼보였대요. 근데 그게 엎어졌어. 아 엎어져서. 그래서 야 그거 너무 아까운 프로젝트였는데 이거 해라. 써라. 근데 그게 라틴어로 나는 구른다 이런 것이야. 그래서 진짜. 베어링은 구르니까. 그죠. 어. 귀엽다. 그래서 SKF의 경영진이 밀어줘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볼 베어링의 그 로고? 로고가 그거 상징해요. 이 가로 이렇게 딱 역사는 친 되게 글씨를. 쉽다 네. 얘네는. 심플해요. 야, 심플하다, 그러니까 북유럽의 진짜. 특징이 이래요. 진짜. 심플하고 굉장히 간결하고 목적성이 있는. 아 맞아요. 네. 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북유럽이나 유럽의 차종들을 보면 네. 또 명칭에서도 그 목적성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있어요? 차명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부르는 나라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어요. 독일 차들 대부분 보세요. 독일 차나 북유럽 차들 보면 차명이 어떤 줄 알아요? 일련 번호 아니면 알파벳이에요. 아 생각해보면 그런 S, 클래스 그렇지. V, 맞네. 그 다음에 뭐 C 3 시리즈, 4 시리즈 다 이렇게 숫자나 알파벳이 붙어 있어요. 아 그러네. 얘도 지금 V90이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게 동양권에서는 그러네. 차를 약간 의인화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요거를 어떤 그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존재로 취급을 하는데 유럽 사람들은 그냥 목적성에 맞는 기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러네.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로 판매를 해야 되면 이름이 있는 거는 별로 안 좋아. 그치? 로컬이 외워야 그러니까 되는 로컬의 성격을 띠니까 그냥 알려져 있는 기호, 기고. 문자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과 그 외 문화권의 사람들이 차를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요. 그러네요. 특히 북유럽 사람들이 특히 차를 실용적이고 필수품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볼보도 그런 개념으로 차를 설계를 하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A to B 카로서의 충실한 기능을 하는데 모든 역량이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름 짓느라 힘들겠다, 좀 그치? 이름 지을 때마다. 계속 지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도 좀 웃긴 게 뭐냐면 미국 차는 미국 차 이름 지명을 쓰잖아. 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지명을 써야지. 이상하다. 대구, 이걸 대전, 대전. 서울, 대구, 대전, 부산 찍고 안 되지. 뭐 이렇게 해야지. 월미도. 월미도. 대관령.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북한은 그러잖아요. 북한은 뻐꾸기. 진짜 웃겨. 운전을 해보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선입견 같긴 한데요. 네. 내가 또 저도 이제 지금보다 좀 더 차 해보실 때 네. 볼보는 안전 이런 어떤 타이틀을 알고는 있었잖아. 그렇죠. 아무것도 모를 때도. 네. 그러니까 그걸 알고 타니까 뭔가 브레이크가 이렇게 서는 것도 왠지 되게 신뢰감이 있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네요. 볼보가 1948년도에 네. 안전유리를 제일 먼저 안전 적용을 유리가 했어요. 뭐예요? 안전유리가 이게 자동차 유리가 한 장 같죠? 여러 장으로 한 네. 안전 유리야? 이게 한 장이 아니에요. 이 가운데 이제 필름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깨지면 그 필름이 이게 조각조각 나서 튀지 않도록 잡아줘요. 그러니까 그런 공법을 처음 적용한 브랜드예요. 그 다음에 1950년에 3점 안전벨트 지금 우리가 메고 있는 이거. 요거를 처음 그것도 볼보가? 볼보가 있어요. 안전하네요. 안전하죠. 안전 사양에 대해서는 특허를 아주 네거티브하게 걸지 않아요. 하고 나면 너희들도 해. 이걸 다 써. 그래서 볼보가 2004년에 블리스도 특허 안 걸었어요. 진짜? 그래서 그거 다 쓸 수 있도록 했어요. 뭔가 대인배 같아. 안전벨트도 마찬가지. 멋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있잖아요. 그것도 볼보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진짜? 차선 이탈 방지도 볼보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정말요? 시티 세이프티라고 해서 긴급 제동 시스템 있잖아요. 그것도 볼보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이 볼보 타시는 분은 약간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있어도 되겠다 진짜. 물론 볼보도 사기도 쳤어요. 세브로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그 A필러 여기다가 반전인데? 빔 집어넣어가지고 7대 쌓아놓고서 그래? 야 우리 차는 7대 쌓아놓어도 밑에 게 A필러가 안 주죠. 알고 봤더니 거기다 보강을 해놨어.
그래서 개망신 당한 적은 있는데 아, 그래요? 뭐든지 한쪽으로 뭔가 시각이 집중이 되면 뭔가 보여줘야 되는 그렇지. 바리스타 챔피언도 그렇잖아. 라떼 아트 그냥 대충 할 수 없잖아. 뭔가 예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막 고양이 아트 막 이런 입체적인 아트까지 하고 그러는데 아까도 우리 커피 시킬 때 괜히 쳐다보고 무리해야 돼. 뭘 시켜야 돼? 괜히 물어보고. 그러니까 1927년서부터 지금까지 92년간 오로지 안전이라는 그 철학은 진짜 멋있다. 변함이 없었다는 그건 진짜 멋있네요. 멋있는 거예요. 네. 차는 진짜 좋은데 네. 이 부품값이 비싸니까 한 번 망가지면 감당하기 힘들다면서요. 네. 값이 어느 정도나 비싼가요? BMW 벤츠보다 좀 더 비싸요. 그럼 너무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그 AS 기간도 길고 아, 길어요? 예, 아무래도 센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것도 그리고 소모품도 그렇고 각 파츠별 부품들이 좀 비쌉니다. 볼보가. AS도 연장이 안 돼요. 에이. 5년에 10만. AS 기간이 5년에 10만이라는 건 상당히 긴 편이네요. 기본 기간이 5년이면. 예, 뭐 근데 이제 워런티 별도 구매가 안 되니까 차가 이제 보통 한 5년 정도 지나면 고장 나잖아요. 그럼 팔아야겠네. 예, 그러니까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고민이 되죠. 그럼 볼보는 약간 5년 지난 거 사면 조금 그렇겠네요. 그죠? 그래서 수리비 때문에 조금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또 볼보가 많이 판매되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서드파티 부품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거든요. 그치. BMW나 벤츠 같은 경우에는 S클래스에 또 서드파티 부품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볼보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닉치 마켓 시장 상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드파티에서 이런 것들은 제조를 해도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제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순정 부품을 오로지 사야 되는데 그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저쪽에 들어올 때쯤 되면은 좀 빨리 왔다라는 느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볼보는 빨리 온 느낌은 없었는데 네. 확실히 진짜 편하게 왔어요. 아, 그래요? 운전하기 너무 편하고 약간 진짜 장거리 하면은 너무너무 하나도 안 힘들 것 같아. 뒤에서 그 제가 졸리냐 안 졸리냐가 차가 편한가에 찝혔잖아요. 네, 그렇죠. 졸려, 엄청 되게 좋아요. 졸려 지금. 한숨 주무시죠? 지금 그 리프 스프링이 지금 뒤에 들어가 있는데 네. 과속방 진짜 잘 넘어요. 잘 넘어요. 네. 잘 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트럭 탄스프링이나 토션빔에 비교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전혀 이거 한번 다른 타보셔야 돼요. 다른 개념이 완전히 다른 맞아요. 겁니다. 완전 다른 예, 느낌입니다. 이게 그 볼보에서는 네. 전기차로 이제 전원이 되면 배터리가 밑에 쫙 깔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고려한 구성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 저게. 가운데 보면 터널이 이렇게 높이 솟아 있는 것도 네. 이 전기차가 들어가는 걸 대비해서 이렇게 터널의 공간에 여유를 두어서 이게 전륜구동 기반이니까 이게 마치 후륜구동 같이 공간을 저렇게 뽑아놓은 거거든요. 볼보! 예. 이 상용차. 네. 쟤랑 얘랑은 주인이 달라요. 네, 그렇다고 아까 얘기하셨죠, 네. 여러분? 볼보 진짜 운전하기 편하다. 아, 그래요? 나 갖고 싶네요. 차주분한테 인수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비싸게 3,700, 7,300. 3,700. 야, 콜! 3,700? 콜! 해야지. 근데 괜히 빵집 돌아왔거든요. 먼저도 못 갔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차 좋네요. 진짜 편하다. 근데 선생님 이거 운전하기 진짜 편하시겠어요. 장거리 다니실 때도. 아, 좋죠. 그죠? 확실히 이게. 부산 갈 때 휴게소도 안 들러요. 진짜. 그게 될 것 같아. 하나도 안 불편해. 이 스티어링 휠도 되게 얇은데도 이게 되게 딱 맞는 느낌이 든다. 아, 그래요? 네. 얇아요? 얇아요. 예, 이게 두껍진 않네요. 두툼한 네. 느낌의 그런 것들과 다른데도 네. 이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 아. 이렇게 불안하다는 느낌 전혀 없어요. 예전에 그 투박하고 안전만 고려하는 외골수의 볼보는 확실히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많이 변했네요. 지금은 이제 디자인 떨어지고 만족시키고 내장의 고급스러움도 어느 정도 충족시키면서 안전까지 가져가고 또 다운사이징을 했지만 성능도 그렇게 뭐 답답하다는 생각 들지 않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가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있는데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7,000에서 8,000 정도, 이게 7,300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통 소비자들이 벤츠나 BMW에 대한 베네핏이 너무 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정화적 크죠, 우리나라. 그 돈이면 차라리 벤츠를, 그렇지. 그 돈이면 차라리 BMW를 뭐 이런 사고가 있어요. 볼보는 좀 애매하지 않나? 그렇지. 맞아. 브랜드 밸류 면에서. 맞아. 그래서 망설이는 지금 이게 있습니다. 볼보의 프리미엄 그 플래그십하고 BMW 벤츠의 중간 사이즈 하위 등급하고 막 비교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것도 또 아이러니한 거예요. 또 이게 배기량이 2000cc니까 그래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528 정도랑 비교를 하고 그렇지.
뭐 그러면 그렇지. 어느 정도 맞지? 200, 300 정도랑 비교를 하면 맞지? 그렇지. 240마력대, 250마력대 넌절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 네. 아니 차주님은 왜 볼보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길어지는데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엄청 긴 얘기입니까? 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래 7,200만이면 선택권이 많았을 텐데. 7,300? 아, 300 200이나 390입니다. 그러니까 400. 7,400? 7,400이면 선택권이 많았을 텐데 왜 볼보? 그러니까 볼보가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뭐 이런 거를 내세운다기보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걸 추진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안전벨트라든가 아니면 그치. 블리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 아까 저도 그런 네, 거. 저는 그거에 대한 지지를 조금 보내고 싶었고 네, 그래서 구매한 게 제일 크죠. 오, 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우리끼리 아까 얘기했잖아. 바리스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뭡니까? 엄청 자기만의 스타일을 추구하거나 완전 깔끔한 댄디 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바리스타가. 저긴 저분 전자신 거지. 저 철학 있으신 분. 그러니까 마이웨이인 거야. 마이웨이. 기승전. 꽂히는 거야. 꽂히는 거. 칭찬해주지 않아? 아니 꽂히는 거야. 꽂히면 해. 7,400만 사신다는 거는 그만큼의 그게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총 맞으면. 총 맞지. 아이서티 같이 치용 맞아야죠. 확실히 좋긴 좋은데 저도 7,400 있으면 총을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두 방 맞아. 두 방 갖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세 방? 좀 더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차는 7,400이면 나는 벤츠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네. 부품 구성 우리가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내장 뭐 이런 것들을 깔끔하죠. 보면 비싸다는 생각 안 들어. 돈값 한다. 네, 돈값 한다. 이 정도 가치는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타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편하게 왔죠? 근데 서스가 말랑하진 않네요. 그러니까 뭐 약간 단차를 지날 때 보면 네. 이렇게. 딴해요. 네. 응? 송? 근데 이게? 막 그렇다고 불편하진 않아요. 그렇죠. 불편은 네. 않아요. SM6 같지 않아요. 그러지 마요. 오늘도 SM6. 야, 여기만 오면 의문의 자꾸 일대. 추억의 SM6가 떠올려서, 그죠, 대표님? 장거리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 이게 그렇죠. 거의 한 두 달도 안 됐는데 5,000km를 그러니까요. 얼마 타신 타셨다고 거지?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차종 선정을 잘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시원하고. 또 그 커피 사업을 하시니까 때로는 이제 뒤에 또 많이 실어야 될 그렇죠. 상황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건 국가대표시니까. 아, 그럼요. 네. 그럼요. 국가대표라면 이 정도 타셔야죠. 그럼 이 정도 퀄리티가 있지. 그렇죠. 네. 이게 레벨우가 있지. 대표가 저 하나는 아니어서 매년 나오는 거죠. 아, 올림픽 할 때 보면은 막 500 몇십 명씩 있잖아요. 너무 깝치면 안 돼. 이 정도 깝쳤으면 지금도 좀 달랑달랑하거든요. 국가대표시라고 이분이. 우리도 국가대표라는 거. 그렇지. 이제 그만 돌아가겠어. 너 들었습니다. 어지러워. 여러분 재밌게 편하게 잘 왔습니다. 마인딩 성능은 어떨지 한번 확인해보러 가겠습니다. 우리 그럼 사상 처음으로 5명이 타고서 와이닝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한 명 내리십시오. 본인이 내리겠다는 양 PD 빼고. 즐김. 여러분 그럼 와인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 고생하셨습니다.